집 한 채만 있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문장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남긴 공통된 고백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내 집 한 채 마련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현실은 그 집이 안전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67세 김모 씨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대출을 갚고 노후를 위해 남편과 함께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월세 걱정도 없고 집값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난방비, 각종 세금 그리고 병원비. 고정 비용만 매달 7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소득은 국민연금 130만 원뿐. 겨울이면 난방을 줄이고 여름엔 에어컨을 꺼야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 용인에서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한 60대 부부도 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텃밭 가꾸며 살자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스 대신 LPG를 쓰니 겨울엔 난방비만 40만 원, 수도와 전기요금도 도시보다 2배 이상. 게다가 병원까지 1시간 거리라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혈압이 높아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지만 왕복 교통비와 진료비 부담이 커지자 결국 2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 이후 주거비는 끝났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숨어 있습니다. 공과금,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 의료비.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병원비가 새로운 고정비로 자리 잡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 치과, 안과, 한방치료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중 30% 이상이 의료비와 주거관리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어집니다. 집이라도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은퇴자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유동성 자산 즉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집은 팔기 전까진 돈이 되지 않는데 병원비나 생활비는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퇴직 후 35년 사이 집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비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이 매일이었다. 팔면 월세 부담이 생기고 안 팔면 현금이 없어 병원비가 막막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심리적 불안도 깊어집니다. 퇴직 전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니 통장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매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공과금 고지서는 그 현실을 더 강하게 체감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다음 달엔 더 많이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돈을 아껴야 하니 약속을 줄입니다. 괜히 나가면 돈이 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되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세상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집 한 채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은퇴 후엔 소득 구조를 새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을 월세나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는 부분 임대형 자산 운용 혹은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50대부터는 공과금과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한 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는 대신 실제 고정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소유의 안정감보다 유동성의 안정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주거 규모를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돈을 줄이기보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획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금이 흐르는 집, 유동성이 있는 자산,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결국 내가 집을 지켜야 하더라. 그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은퇴 후 배워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의 시작입니다.
그 계산의 중심에는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지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소유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다. 평생 한 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갚으며 살아온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존의 증표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집이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지출의 원천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이제 월세는 안 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도하지만 그 뒤로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무겁게 다가온다. 퇴직한 60대 부부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더욱 선명하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교외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이들은 처음엔 만족했다. 공기도 좋고 조용했고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난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나올 때는 이제 돈 쓸 일이 줄겠지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여기저기에서 터졌다. 전기요금은 계절마다 급등했고 LPG 가스는 도시가스보다 비쌌다. 집이 넓다 보니 난방비도 2배였다. 여기에 제초 작업, 수도관 수리, 지붕 보수 같은 관리 비용이 쌓였다. 도시에서는 관리비 명세서 한 장으로 끝나던 일이 시골에선 손수 해결하거나 외부 인력을 불러야 했다. 결국 생활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 통증,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이 차례로 찾아왔다. 마을 근처 보건소로는 한계가 있었다. 조금만 증상이 심해도 차를 몰고 1시간 이상 걸려 도시 병원으로 가야 했다. 한 달에 몇 번은 왕복 교통비와 진료비, 약값이 함께 나갔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컸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순간 느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뿐이구나. 현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적금을 깼다. 이 부부는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시골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비용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신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세웠던 계산은 고정비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가정에 기초했지만 실제로는 고정비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다. 주거비가 해결되었다는 착각은 심리적 안도감을 주지만 재정적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은 자산이지만 유동성이 없다. 팔기 전에는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비와 병원비는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 이 불균형이 은퇴자들의 재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실제로 많은 가구가 하우스 푸어 상태로 은퇴를 맞는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 집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리고 그 현실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집을 팔면 마치 평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키려니 생활이 버겁다. 그 딜레마 속에서 불안과 우울이 깊어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삶의 지속력을 결정한다. 연금, 배당, 임대 수입 혹은 일의 형태로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심리적 안정이 유지된다. 그런데 한국의 은퇴 세대는 대부분 자산 중심으로 준비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현금은 점점 사라졌다.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돈이 줄어드는 감각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많은 은퇴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집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보험료, 병원비는 매달 돈을 요구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현금이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인생 최대의 고정비로 변한다. 건강을 잃는 순간 돈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빠져나간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 부분임대 혹은 자산 매각 후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결정을 미룬다. 혹시 나중에 자식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집 팔면 다시 사기 어렵잖아. 이런 감정적 이유로 현실을 회피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 선택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점이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러나 재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늦출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의 시작은 소득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계획이 멈추는 순간이다. 심리적으로 보면 은퇴자에게 가장 큰 적은 불안이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모를 때 커진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어떤 지출이 반복되고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매 순간 공포가 찾아온다. 반면 체계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예상 비용을 숫자로 이해하면 불안은 현저히 줄어든다. 즉, 불안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불안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친구 모임을 줄이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말을 아끼게 되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고립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춘다. 다시 병원비가 늘어나고 악순환이 시작된다. 결국 재정 문제는 심리 문제로, 심리 문제는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복합 구조가 된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균형이다. 돈을 지키는 것과 써야 할 때 쓰는 것 사이의 균형, 자산을 유지하는 것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균형, 그리고 불안을 피하는 대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균형이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집을 지키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계획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다루는가의 문제다. 집 한 채는 과거의 안정이었지만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안정은 계획에서 나온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당신의 삶을 지탱했다면 퇴직 후에는 당신의 판단이 삶을 지탱한다. 집을 소유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은 현실적 불안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그 불안을 계획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 인생의 후반전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유동의 시대라는 것을. 집 한 채가 마음의 안전망이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돈이 흘러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은퇴의 진짜 성공은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할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평생의 노력을 증명해주는 집도 중요하지만 그 집 안에서 불안 없이 하루를 보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진짜 노후의 안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흐르는 계획에서 시작된다. 집은 당신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삶을 다시 설계할 도구여야 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